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제프리 앱스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야말로 순식간에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실제 정치 상황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입맛이 도는 재밌는 얘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뭐냐. 이 시대의 악마 제프리 앱스틴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관계냐. 둘이 친했던 건 주지의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고 내가 끊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앱스틴은 죽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뭔가 작당을 해서 나쁜 짓을 같이 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작은 언제였느냐. 11월 12일 하원의 감독위원회라고 정부기관을 들여다보는 위원회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주도를 해서 자기들이 들여다보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앱스틴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 자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메일을 3개를 떼서 이날 공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이메일 한번 보시죠. 2011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앱스틴이 약간 꼬리가 밟혀서 감옥에 짧게 갔다 온 직후에 보낸 이메일인데,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트럼프와 우리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지만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개들은 원래 짖죠. 짖는데 안 짖은 개가 하나 있어요. 안 나온 개가 하나 있어요. 그게 트럼프라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우리 집에서 몇 시간 있었는데 아직 트럼프가 거기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 라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G-맥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길리안 맥스웰이라는 자기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도 약간 공범이에요. 이 사진이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 앱스틴, 이 사람이 길리안 맥스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알고 지내던 사이에 결국은 맥스웰한테 트럼프가 있었는데 안 걸렸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일은 2015년 12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한 이후인데 이 마이클 울프라고 하는 이쪽의 언론인한테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던 사람이에요. 마이클 울프가 CNN이 오늘 밤 트럼프한테 앱스틴하고 무슨 관계예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랬더니 앱스틴이 보낸 답장은, 만약에 우리가 답변서를 써주면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너 내가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지? 다 기억하잖아. 그럼 너라면 뭐라고 조언을 해줄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마이클 울프가 이렇게 보냅니다. 원래 저희 언론에서는 이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직역을 해서 이해가 좀 되셔야 되니까 스스로 한마디로 망하게 놔둬야 된다.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면 너가 걔를 구해줘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게 2015년. 그리고 세 번째 메일은 2019년이에요. 대통령이 이미 된 이후죠. 다시 마이클 울프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물론 그가 길레인 여자친구한테 멈추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소녀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무딘 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냥 홧김에 한 거다.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딨냐. 앱스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 라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런데 이메일 3개가 나오고 4시간 뒤에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집니다. 뭐냐면 감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공화당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그 3개를 뽑아서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고, 감독위원회가 같은 날 4시간 뒤에 앱스테인 관련 문서를 그냥 공개하겠다고 하고 2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보도자료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인터넷 공간에 투척을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퍼즐 2만 개를 뿌려놓은 겁니다.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조금씩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걸 왜 공개했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은데? 내용이 쉽지 않은데? 라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요.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의 핵심 수석 전략가라고 백악관에 들어갔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앱스틴과 나눈 대화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있냐면 2019년 6월 28일 이때는 이제 배넌도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예요. 그리고 앱스틴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 대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미 둘이서 실컷 정보 교환을 한 이후에 앱스틴이 뭐라고 썼느냐. 체포되기 일주일 전인데 이제 트럼프가 당신과 내가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배넌과 앱스틴이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한밤중에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이유를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길래 한밤중에 땀을 흘리면서 깨겠느냐,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체포되기 일주일 전.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제 의미심장한데 앱스틴이 배넌한테 전세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사 쓰시는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보냈냐면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마사지라는 것이 앱스틴이 범행을 저질렀던 주요 수법입니다. 미성년 여성들을 이 수법을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건데 이걸 농담이랍시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배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어떤 범죄를 상당히 많이 배넌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암시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인데 2019년 7월 6일 체포되던 날에도 둘이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만약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섬에서 찍을 수 있겠냐. 이 섬이 바로 사건이 벌어졌던 범행이 저질러졌던 주요 공간입니다. 여기서 찍자고 했더니 네 한 다음에 늦은 오전 11시쯤에 촬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앱스틴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왜 또 논란이 되느냐. 이걸 보내고 나서 직후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는 와중에 바로 그날 체포가 됐다. 섬에서 인터뷰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체포가 됐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밝히려고 의지가 충만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뭔가 음모론의 바탕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일부 조각만 맞췄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때잖아요. 2019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이 뿌려놓은 이메일 세계라는 작은 잔불 정도만 이게 칙칙칙 해서 끌려고 했는데 저 뒤에서 뻥 하고 들불이 지금 터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이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막아야 되는데 막질 않고 터트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건데 공화당에서 그걸 공개한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구야? 요거 색출 작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동을 한 것으로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또 벙쪘죠. 이 사람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마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대장, 돌격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폭언, 욕설에 가까운 말 이런 걸 다 도맡아서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공개하자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했고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하원의 구조입니다. 공화당이 과반을 넘게 갖고 있어요. 하원에서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해도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날 11월 12일 날 정부에다가 앱스틴 관련된 자료를 다 공개하라는 법안이 올라갑니다. 이 네 자리를 공화당에서 채워줬어요. 딱 4명을. 그 중에 한 명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2배, 3배 날 수밖에 없죠. 내 행동대장, 내 돌격대장을 하던 사냥개 역할을 하던 쟤가 갑자기 나를 물어? 화가 나죠. 그래서 SNS에 이 정도 길이의 파문글을 올립니다. 쟤는 파문이다 라는 글을 올려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미치광이다. 만약에 저 사람 지역구에 적임자가 출마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한마디 나가서 저격해라. 인정해주겠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잖아요. 마저리 트레이터 배신자라는 거죠. 그린을 브라운 배설물 색깔입니다. 그걸로 바꿔버려요. 막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격대장 입장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나면 움찔할 만한데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고 단 50분 뒤에 반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숭배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을 섬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굉장히 한국적인 멘트들이. 미국 대통령이 나를 이제 협박을 하는데 제프리 앱스테인과 그 측근에게 희생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지금 내가 느낀다. 한마디로 앱스틴과 트럼프를 묶어버립니다. 이번엔 아예. 보스와 돌격대장, 행동대장 혹은 주인과 사냥개가 미국에서는 싸워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우든가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SNS에서 대형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는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저는 바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콤한 인생. 이병헌 씨가 주인공을 했는데 역시 보스와 행동대장 간에 뭔가 갈등을 딛고 있는데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욕감 받았다 이거예요. 화가 나죠. 또 하나 생각나는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고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대통령을 등지고 미국에 와서 비리를 온갖 폭로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런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무섭죠. 높아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화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태로 발전이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은 마저리 테일러 그린에게 파이프 폭탄 테러 위협, 아들 살해 위협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제 이런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모욕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Marjorie Trader Green. I don't think her life is in danger. Frankly, I don't think anybody cares about her.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스탑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가 상당히 거칠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럼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왜 저러는 거냐? 상원 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나가지 마 라고 말렸더니 화가 뻗쳐가지고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저리 테일러 그린의 얘기는 다르죠. 제프리 앱스틴을 이용해서 미국의 유명한 갑부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을 범죄로 엮어가지고 한마디로 약점을 잡아서 미국을 뒤흔드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딥스테이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다 까서 누가 접대를 받았고 누가 이 나쁜 일에 연루가 됐는지가 확인이 되면 이 딥스테이트를 다 들춰낼 수 있을 것이다,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마가 세력의 믿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본인은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뉘앙스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 don't believe that rich, powerful people should be protected if they have done anything wrong. And so I'm standing with the women and I will continue to do my small part to get the files released.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계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트럼프가 연관이 안 됐다고 나는 믿는데 왜 저러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덤벼요. 멈추질 않습니다. I won my first election without his endorsement, beating 8 men in a primary. I've never owed him anything. Let me tell you what a traitor is. A traitor is an American that serves foreign countries and themselves.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또 한 번의 반전이 벌어져요. 반전의 반전의 반전. 대통령이 일요일 밤에 갑자기 하원 공화당 의원들 앱스타인 파일 공개 지금 법안 올라온 거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사인해주면서 민주당이 밀어 올린 그 법안에 찬성표 던져라.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 찬성표를 던지게 할 거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왜 파문을 한 겁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긴 얘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마저리 테일러 그린을 때리면서 다른 하원 의원들한테 다짐을 받기 시작한 거죠. 튀어나가지 마. 가만히 있어. 쟤 때리는 거 맞지? 너 맞는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 설득에 누가 나섰느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FBI 국장이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사법권을 꽉 쥐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의원들을 앉혀놓고 하지마. 대통령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할 건데요? 왜요?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고 숫자를 세다 보니까 이거 통과되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 한 다음에 저글을 썼다. 그래 찍어! 라고 썼다는 겁니다.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도대체 하원 의원들은 왜 이러는 거냐? 왜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냐? 최근 여론조사인데 435명 하원 의원들은 내년에 전부 선거를 치러야 돼요. 하원은 2년마다 매번 새로 다 뽑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47대 42로 공화당이 밀리고 있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시면 공화당원의 90%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합니다. 굳건해요. 근데 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모든 문서가 공개돼야 한다는 응답이 3분의 2입니다. 내 지지층에서도 이 의견이 훨씬 더 세요. 이거는 쉽지 않네. 법안이 안 올라왔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올라와 버렸으니까 찍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하원 의원들 중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패배하기보다는 쿨한 척이라도 하자. 찍어! 한번 해봐. 그래 찍어봐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27대 1이 나와버렸습니다. 하원에서. 찍으라면서요. 찍으라고 하셔서 찍은 건데요. 반대 한 표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대 한 표. 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지금 폭탄이 됐느냐? 법무부 장관이 앱스틴과 길레인 맥스웰, 그 여자친구죠, 관련된 모든 기록, 문서, 통신, 조사 자료를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모든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법무부 내부 통신까지 그동안 너네들끼리 얘기한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다고 했어요. 사인을 하는 순간 30일 내에 이 내용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다 깠다?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걸 공개할 생각인가? 아닙니다. 아직도 공개할 생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막을 겁니다. 어떻게 막을 거냐? 민주당 사람들 수사해라. 빌 클린턴, 레리 서머스, JP 모건, 체이스, 돈 있는 놈들, 민주당과 관계 있는 민주당 돈줄 다 조사해서 앱스틴하고 관계 있는지 수사를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립니다. 이미 검사를 지명해버렸어요. 수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없다. 1번.
자, 2번 법무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해자 정보가 있고 음란물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사생활 침해고 뭐 이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통과된 법에 그럴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할 것이다. 세 번째, 다 뚫렸어요. 내놔야 돼요. 안 내놓는 공무원들은 형사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사 고발한 사람을 기소할지 안 할지를 법무장관이 결정합니다. 법무장관이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소할지 안 할지 공개할지 안 할지 법무장관이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에 화살이 날아와 박힌 이 법무부 방패를 들고 끝까지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거나 파열음이 나거나 혹은 또 다른 배신자라면 배신자, 이탈하는 행동대장, 뭐 행동대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네, 쩔룩거리는 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레임덕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프리 앱스틴의 유령이 지금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같이 갈 사람을 고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과연 걸려들 것이냐 안 걸려들 것이냐. 이 사태가 커지면 미국 정치 전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를 많이들 좀 덜 보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이 지금 홀딱 이곳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우리하고 관련된 압박 이런 부분도 조금 풀릴 가능성도 더 전보다 강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지만 이북이 어쩌다가 라는 생각도 또 함께 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